어쨌든 저희 이태원 참사 때문에 지난주에는 굉장히 심통한 분위기로 진행을 했는데 애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남은 유가족분들이나 많이 슬퍼하시는 중인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이 와중에 이제 오늘 또 뭐 어제 밤에 나온 뉴스였죠. 그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가시는데 전용기에 MBC 기자는 타지 말아라. 이렇게 공지를 해서 좀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사실은 대통령 전용기에 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죠. 부적절하고. 네. 대통령의 감정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냥 프레임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탄압하는 취재를 제한하는 윤석열 정권 각이 나오잖아요. 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또 대통령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 기분을 풀어주려고 이런 결정했을까?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이죠. 이 결정이 윤석열 정권을 중도층이 외면하는데 확신을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한 감정적인 결정한 것도 문제고 참모들이 건의를 했거나 말리지 못한 것도 문제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 고집과 신념만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럴 위험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사실 정말 이거는 비상식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참모들 중 누구라도 사실은 말렸어야 되는 결정인 것 같은데 정말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더라도 기자들은 다 돈을 내고 탑니다. 네. 각 언론사에서 돈을 내고 타고 다 이제 밥 먹는 거 이런 거 다 호텔비 이런 거 다 각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제공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치 자기가 그 돈을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태도도 사실은 이제 국민적인 공분을 좀 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은 뭘 알고 말하는 게 없어요, 부분적으로. 다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MBC 니들끼리 내가 안 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차 타지 마. 막 네, 약간 그런 이런 거죠. 느낌이잖아요. 다 돈 내고 가는 길인데 돈 내고 극장 들어간 사람한테 넌 극장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네.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 그것도 지금 내일 출발인가요? 네. 예. 오늘 11일. 네네. 예, 11일.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지금 어저께 통보를 해서 넌 내일 모레 오지 마라고 말한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거꾸로 짚어보면 실제로 배제할 계획이었으면 일주일 전쯤에 얘기를 했겠죠. 협의를 하든 뭘 하든. 그런데 어제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네. 결정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MBC 출신의 김은혜 수석이 MBC를 제끼고 가서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줍시다. 말했을 가능성은 0으로 수렴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들이 이름 적어 놓는데 네. 김은혜 수석은 다음번에 출마하셔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과 이런 식으로 척을 진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더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름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전직 간부가 하나 있고요. 안 돼.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위험해. 누구요? 아니, 얘기하십시오. 네. 전직 언론사 간부가 하나 있고요. 네. 그럼 명예훼손이라 말 못하겠고 대통령 본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얘기하면서 이제 외교 국익 문제에 대해서 MBC가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성명서엔 대역이 등장해요. 네, 네, 네. 예. 뭐 성명서가 아니라 네. 대역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김건희 여사의 진노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조그만 실익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MBC 기자가 민항기 타고 어렵게 간다 말고 MBC로 이걸 위협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MBC의 취재를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세무조사로 1,000억을 때리는 게 차라리 네. 언론사로서부터는 현존하는 위협인데 지금 그 기자 한두 명이 민항기 타고 욕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MBC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라는 것을 너무 세게 말하는 것 같아서 네. 결정이 너무 전 유화적이었다고 봅니다. 네. 천국이나 강신업 씨가 한 건 아니겠죠? 거기에도
그게 작용이 됐을 가능성이 아니겠죠.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니겠죠.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민항기를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언론 통제다. 그리고 이거는 반민주주의적인 처사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렸고 저희도 이제 전용기를 안 타기로 결정을 내려서 민항기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사실 민항기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표를 구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취재 일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든지 갑작스럽게 통보가 내려지면 굉장히 취재에 차질이 많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왜 이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결정을 한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취재 제한이고 자칫 잘못하면 언론 탄압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외국에 있는 기자들도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네. 연합회 성명 하나 외신기자협회에서도 네, 네, 발표했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자유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론 자유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네. 본인에게 안 좋죠.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그 지수가 계속 후퇴할 낮아지겠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대통령이 화가 나셨으니까 네. 그 화 풀어드린 거다. 그래서 감정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네. 그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스러워요. 네. 근데 하여튼 국민의힘은 그냥 돌격대처럼 야 대통령 한마디 했으니까 MBC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MBC 반성부터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MBC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국민적으로 MBC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MBC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최대 수혜자는 MBC다. MBC만 도와주고 MBC 살려주는 거다. MBC가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언론사다. 그런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고 네. MBC는 자 언론 자유, 언론 탄압, 취재 제한을 방해하는 윤석열 정권 반성해라. 이런 명분을 갖고 항변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MBC에게 가해지는 각종 수사라든지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싸움을 했는지 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윤석열 정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익이 없어요. 네. 사실 지금 정부에서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MBC 사장 경영진을 갈아치우는 게 지상 최대 목표인데 네. 그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냥 평상시에 놔두고 조용히 박문진 이사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렇게 하든 해서 다음번 사장 교체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실질적인 MBC에 대한 장악이 될 텐데 네. 지금 박성재 사장이 이렇게 되면 저는 뭐 다음번에 또 한 번 도전할 거라고 봅니다. 난 나간다. 네. 라고 하고 그걸 못하게 하고 막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수사에 들어가고 이러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벗겨낼 방법이 없어지는 상태. 네. 대단히 감정적이고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고 실질적으로 MBC에게 어떠한 타격도 줄 수 없었던 정말 말 그대로 아마추어들 하는 일 같아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검찰 쪽의 수사가 용이하게 진행되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해서 네. 죽여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텐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가 정당하지도 않겠지만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부터 하면 그냥 탄압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전 이 일을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분은 좀 풀렸겠지만 본인들에게 무슨 단 일의 득이라도 있겠는가. 네. 정말 모든 것이 이해하기 어렵죠. 이번 결정은 특히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 대통령실 국감장에서는 또 그 수석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노트에다가 웃기고 있네라고 쓴 게 이제 언론 보도에 사진으로 찍히면서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요거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수석들 앞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저쪽에 쭉 야당 의원들이 앉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네. 이게 참은 겁니다. 서로 양쪽에서 총을 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듣는 쪽에선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저들을 죽여야 될 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네. 말살해야 될 적으로 규정하고 나면 그들이 하는 발언이 웃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저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웃기는 것들이네. 라고 하면 웃기고 있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네. 그걸 설마 8살이나 연상인 강승규 수석한테 수석님께서 웃기고 계십니다라고 썼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이하 현재 대통령실 직원들의 마음 상태가 전쟁에 참전 중이고 그 참전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적을 쓰러뜨려야 된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적은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다. 라는 규정하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한동훈 장관의 무슨 이 직업적 망상론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의 결정판이 어제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고 오늘 이용 의원이 본인의 육체로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예, 그 나와서 지금 그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왜 장관 한 사람 못 지키냐고 소리를 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용 그만할까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했다라는 것들은 다 부정하지만 실제로 의총장에서 이용 의원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 그런 어느 정도의 지침이 내려왔다는 걸 증명한다 이런 얘기인 그 거죠? 지침을 전화로 받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직접 만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상한 얘기를 했네. 하여튼 그런 상태 다 알아요, 진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지시하고 있는 정국이고 이건 이재명과 문재인을 죽일 때까지 전면전으로 간다라는 전쟁 선포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를 여야 간에 협상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협치론자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 상태인 거죠. 네. 그 이 웃기고 있네 이 발언을 어떻게 보셨어요, 장 소장님? 그거는 김은혜 수석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니까요. 뭘요? 뭐에 대해서 고마워요? 그게 웃기고 있네가 아니라 옷 있잖아요. 옷이 몸에 끼고 있다. 옷 끼고 있네. 어? 그렇게 이제 쓴 거다. 그래서 누구 주장이에요, 그거? 아니 김은혜 수석이 이제 예를 그럴 수 들면 있는데 안 하고 자기 인정했다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하는 너무 거지. 고마운 거 아니에요? 얘 바이든 날리면 해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전 국민 여러분. 그래서 청력 테스트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시력 테스트를 안 하게 한 것만 해도 큰 다행이 아니냐. 이거 끼고 있습니다. 옷이 너무 껴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만 안 한 걸로도 그치. 훌륭하다. 옷 끼고 있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옷자를 우자로 잘못 썼습니다. 옷 끼고 있네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수준이 네. 참 이 정도였다니. 아니 바이든 날리면도 했는데 뭐 옷 끼고 있네도 못하겠냐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단히 사과도 하고 정말 쫄은 초등학생들처럼 막 이러고 서 있고 네. 또 하면 그 다음날 나와서도 사과를 한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울먹거리면서 막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대단히 잘못되고 정말 부적절한 행동과 판단을 또 생각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참사에 대한 야당원들의 질인데 네. 키득키득 웃고 쟤네들 정말 웃기고 있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서로 사적인 대화 이렇게 변명하는 걸 보고 참 좌절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거듭 얘기하지만 시력 테스트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잘못하면 전 국민이 루테인 먹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 시력이 안 좋은가 막 그렇지. 이러면서 루테인 막 10개씩 먹고 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어제 또 운영위 국감에서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네. 야당원들이 막 또 뭐라고 하니까 뭐 사과까지 했는데 뭐 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또 따지고 항변했잖아요. 네. 이럴 때는 그냥 아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랑 왜 똑같이 그걸 못할까요? 어제랑 똑같이 저희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더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막 더 혼내겠냐고.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이제 사과했는데 뭐 이러니까 네. 더 문제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여당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운영위원장은 원래 여당 원내대표가 맞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었고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도 너무 황당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사과를 시키고 퇴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왜 도대체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운영위원장이 사과했으면 됐지 왜 퇴장까지 시키냐. 이걸로 지금 국민의힘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 정도로 이제 국회를 무시한 거잖아요. 사실 그 메시지 자체가 국회 무시 메시지인데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나가라고 얘기한 게 그렇게 잘못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좋은 분이고 멀쩡한 분으로 이라고 말씀드리는 날이 오게 될지는 몰랐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그 당시는 사실 김은혜 수석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했죠. 네. 거기 앉혀놓으면 계속 질문이 나올 거고 계속 곤란하게 만들 텐데 네. 내 보냄으로써 보호해 준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거기 앉아 있으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거꾸로 놓고 보면. 그랬는데 그럼 어젯밤에 보세요. 근데 잘 보면 어젯밤에 그럼 여당 의원들이 왜 나가라고 하느냐. 그냥 앉아 놔도 된다라고 설전을 벌이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다 같이. 근데 거기에 그거를 자리에서. 그 중계를 보고 분노한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한 거예요. 네. 그러고는 전화기 들은 겁니다. 아니 뭐 잘못했다고 그걸 사람을 내보내고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했겠죠. 네. 봤어요? 들었어요? 추측? 뭐 들어서 이미 보도 다 나왔잖아요. 예. 아니 전화에 한 사람들. 아니 그 전화를 했다는 건 주말이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뭘 아니 그 다음에 장관을- 다시 또 전화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 건으로. 이건으로? 그거는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름을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용원이 전화 받았지. 이용원. 예. 그래서 이용원. 나와서 뭐 장관도 못 지켜주냐 왜 그걸 내보내는 걸 주호영은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대드니까 윤심이 여기 가 있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몽둥이를 들겠습니다. 주호영을 때려잡겠습니다라고 다 나서서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홍위병들이 또 설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원은 전화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대통령을 또 만났어요. 네. 대통령실 가가지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그래요.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오늘 의총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었다. 아예 이렇게 문항까지 준비해가지고 와서 네. 뭐 읽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뭐 하냐? 네. 너가 지금 주호영 의원 비판 안 하고 뭐 하냐?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상당히 잘못된 논리적으로 일들이- 되게 옳은 일이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중에 비례의원들은 특히 다음번에 지역구로 가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휘두르는 가운데 윤심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점을 이용해서 초선 의원들 중에 특히 비례들을 홍위병으로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뽑아놓은 사람은 황교안 대표였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그 전에 박근혜 때 공천했을 때 무력한 관료 중심의 국민의힘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비례들 특히 공격수들을 위주로 선발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인데 그 사람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니들이 육모 방망이를 들고 중진 의원들을 깔아. 그 자리가 네 것이 될 것이다. 네. 라는 입장에서 지금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이 중요한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 들고 중진들 뒤통수를 깔아서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대위 사태 때도 사실은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 이대로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초재선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비대위 가야 된다라고 이제 중진 의원님들 제발 조용히 하고 계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잖아. 이번에도 보면 사실 오선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대놓고 의총장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긴 해요. 이런 일 자체가. 일이 아니면은 네. 이게 뭔가 외부에 힘이 가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자생력이 없다. 정당으로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느냐. 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은요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돼서 민심의 전달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말과 지시를 전하는 네. 그러한 통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런 정당 왜 필요해요, 그냥? 이건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을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의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지시를 하는 것.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이 양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욱더 심해지겠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도층의 외면을 받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2024년 총선 국민의힘 의원들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그 총선의 중요한 목적은 내가 배지를 다는 거지 공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천 받아가지고 떨어지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론 공천 먼저 바꿔보자 약간 이런 심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입지가 조금씩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친윤계 의원들에 의해서 점점 이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국정조사에서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국정조사에서도 처음에 입장이
약간 어떤 완전히 반대하지 그렇죠. 않고 협의를 지켜봐야 해보자. 된다. 지켜봐야 된다. 우리가 협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정진석 위원장이 우리는 국조 못해라고 한 다음부터 입장이 사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굉장히 왜 저래? 약간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건 드는데 거꾸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호영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끝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뭘 할 생각이 없는 거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다음번에 당대표를 자기 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나. 호소인 자격을 떼고 진정한 윤핵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도에 서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중진 의원답지 않은 언행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보장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충성의 맹세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과격하게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복명복창하는 다선 의원들은 다 다음번 당대표 선거를 노리느라 윤핵관들의 마음에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들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주 막 나가는 거죠. 네. 아니 또 의외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호영 운영위원장에 내보낸 거는 잘한 판단이었다, 상식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긴 거기 하더라고요. 이제 윤핵관이랑 갈라진 상태가 된 거니까. 이제 그거에 약간 증명된 거 아닌가 좀 싶긴 한데.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잡아가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